그리고 EQB에는 비장의 기능이 하나 있죠. 오늘은 저희가 메르세데스 벤츠 EQB를 빌렸습니다. 이 차로 오늘 뭘 할 거냐? 양양을 갈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EQA로 서울에서 양양 왕복 주행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 주행거리가 399km였고 다녀와서 남은 주행거리가 70km 이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배터리를 쓰는, 또 같은 플랫폼을 쓰는 EQB가 그만큼 잘 달릴 수 있을지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면서 실제 주행거리 그리고 고속주행 느낌 정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EQB 실내외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EQB의 차체 크기는요, 길이 4685mm, 너비 1835mm, 높이는 1700mm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829mm예요. 자, 이 4.6m를 넘어서 거의 4.7m에 육박하는 이 길이, 이 자체로도 EQB는 좀 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급 컴팩트 프리미엄 전기 SUV를 보면요, 4.6m를 넘는 차가 없어요. 4400에서 500대의 차체 길이를 갖고 있는데 얘만 47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플랫폼을 쓰는 EQA랑 비교하면요, 휠 베이스는 10cm 넓고요, 그리고 차체 길이는 22cm 정도 더 앞뒤로 길어졌습니다. 이 길어진 수치는 전부 실내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2열이랑 트렁크 공간만큼은 진짜 최고입니다. 이 외부 디자인을 잠깐 보면요, GLA가 EQA가 되면서 바뀐 부분들, EQB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좌우를 쭉 가로지르는 LED 램프는 비단 EQA, EQB뿐만이 아니라 EQ 라인업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LED 라이트 바를 넣기 위해서 램프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GLB랑 아예 다른 차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달라졌는데, 개인적으로는 GLB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뀐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답게 라디에이터 그릴 쫙 막아놨고요, 두 줄 크롬 장식으로 그나마 이 공백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공기역학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전기차니까요.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이 옆쪽에 있는 공기 흡입구가 보통 장식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진짜로 뚫려 있습니다. 이 각도를 잘 해서 보면 앞바퀴 타이어가 살짝 보일 정도로 뚫어놨고요. 자, 이 차는 AMG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퍼가 장식이 되어 있고, 원래 EQB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올 때는 AMG 라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아래급 트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7,700만 원이었던 기존 AMG 라인은 8,1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가장 엔트리급 7,600만 원짜리는 일렉트릭 아트 트림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 차는 이렇게 과격한 공기 흡입구 범퍼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쪽을 보면요, 이 차가 얼마나 긴지 체감이 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차를 실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컴팩트 SUV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긴 휠베이스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실루엣은 GLB랑 똑같습니다. GLB랑 EQB의 특징이 완전 박스카, 정통 SUV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다 멋부리려고 지붕 이렇게 가파르게 깎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GLB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 높이가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봐도 이 2열 머리 공간이 진짜 넓겠구나 하는 걸 조금 예상할 수 있죠. 휠을 보면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트 6 타이어가 껴있네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19인치 사이즈가 끼워져 있습니다. 평평비가 50이면 꽤 두툼한 편이라서 이것도 승차감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휠은 AMG 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휠 디자인입니다. 뒷모습도 GLB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램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 램프도 EQ 디자인의 특징이라서 완전히 인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EQB 3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벤츠의 4륜구동을 뜻하는 포매틱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뭐 똑같이 여기를 열면 됩니다. EQB의 트렁크 용량은요, 기본이 495리터, 그리고 2열 시트를 전부 폴딩하면 171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수치는 5인승 기준이고요. 이 용량도 동급에서 굉장히 넉넉한 수치입니다. 사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Q4 이트론이 520리터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차가 그 다음이에요. 대신에 2열 시트를 전부 접었을 땐 Q4 이트론이 1490리터, 그리고 EQB가 1710리터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7인승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이 465리터, 시트를 전부 접었을 때 1620리터로 늘어납니다. 자, 내부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일단은 자, 이쪽 끝에 금속 고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탄탄한 고무밴드가 있고, 그물망 이쪽에도 작은 물건들을 담아둘 수 있겠죠. 그리고 금속 고리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반대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왼쪽에만 12V 소켓이 하나 추가로 있습니다. 트렁크 밑에도 한번 볼게요. 공간이 깊진 않네요. 얕고 넓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응급 처치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걸 넣을 순 없겠고, 간단한 세차용품 정도는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2열 시트 전부 접어서 전체 공간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710리터의 공간이 나오는데 바닥이 좀 뭔가 묘한 것 같아요. 이게
트렁크랑 저 시트 등받이의 단차나 뭐 각도 차이는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풀 플랫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짝 위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부터 저 시트 끝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살짝 위로 솟아있는 그런 모양 같습니다. 어쨌든 저 시트와 이 트렁크 사이에 간격이 좁고 각도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차박하실 때도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안에 이게 전기차고 바닥에 모터랑 뭐 배터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키가 165 정도 되는데 제가 앉아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네요. 이게 트렁크가 좀 떠 있는 느낌입니다. 대신에 썬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뭐 별 보면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EQB에는 비장의 기능이 하나 있죠.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밀리는데 비록 저 사이에 틈이 생기긴 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이 뭔가 살짝 아쉬울 때, 정말 요만큼의 차이로 트렁크를 못 닫을 때 저만큼 폭이 움직여지면 아주 유용하겠죠. 자, 일단 무릎 공간은요, 이 차가 워낙 휠베이스가 넓다 보니까 충분합니다. 이 컴팩트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제일 넓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박스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머리 공간도 이 주먹을 이렇게 재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충분합니다. 위에는 또 썬루프를 두 개로 나눠 놨거든요. 뒤쪽도 유리가 되게 넓게 트여 있어서 빛이 잘 들어옵니다. 네, 사실 이 시트가요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조금 단단한 편이고, 단단한 건 개인 취향이라 치더라도 양쪽 이 허벅지를 잡아주는 부분이 이쪽은 없죠, 거의 사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시트에 앉았을 때 몸이 감싸지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등받이도 보시면 여기 날개가 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되게 평평한 그런 디자인이라 잘 만들어진 시트, 소파 이런 데 앉아 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벤치? 그런 데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렇게 딱 앉으면 뭔가 쏙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안에서 떠받치고 있는 느낌? 전체적인 무릎이나 머리 공간은 훌륭하지만 이 몸이 닿는 부분의 느낌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등받이 각도가 지금 조금 많이 서 있죠. 보기에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합니다. 얘는 다행히 등받이 조절이 돼서 이 끈을 당겨서 이렇게 밀면 이 정도로 눕힐 수 있고요. 가운데에도 별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차들이 이 뒷좌석 등받이 각도에 좀 인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면 편하게 이렇게 기댈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 높이가 꽤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편인 저도 허벅지가 조금 뜬다. 그러면 평균 신장의 남성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허벅지가 훨씬 더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잡아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탑승할수록 피로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앞뒤 쿠션 길이도 긴 편은 아니고 전기차지만 요 정도 턱은 뭐 눈 감아 주겠습니다. 뭐 손가락 한 3마리 정도 되는데 얘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요즘 요 정도면 뭐 봐줄만 합니다. GLB였나요? 이쪽에 송풍구가 없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 송풍구, 1열이랑 똑같은 디자인의 송풍구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작은 수납 공간, 여기에는 C타입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역시 벤츠는 1열에 앉아야 되나봐요. 뒤에 있을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자, 이렇게 계기판이랑 중앙 모니터를 하나의 패널로 연결을 해 놨고요. 이 송풍구 디자인은 이건 진짜 이미 보너스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거 디자인한 분은 월급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컴팩트급 차에 이 정도로 디자인 신경 많이 쓴 부품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온도 조절 관련된 버튼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다 토글 버튼인데 이렇게 딸깍딸깍 했을 때 이런 소리 같은 것들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휴대폰이 튀어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쓰실 때 케이블 연결할 포트 여기 하나 있고, 오른쪽에 12V 소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고정할 이빨 같은 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고정하는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컵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도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볼륨 조절, 뭐 주행 모드 조절, 이 버튼들 좀 디테일하게 잘 돼 있죠. 센터 콘솔 수납함을 열면 깊이가 꽤 되네요. 막 앞뒤로 좌우로 넓진 않은데 꽤 깊습니다. 여기에도 C타입 충전 포트가 2개 있습니다. EQB가 4인승으로 운용하기도 꽤 좋은 모델이지만 어쨌든 컴팩트카기 때문에 1명 또는 2명이 타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 시승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EQB AMG 라인에는 1열 시트에 통풍, 열선 전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열선 스티어링 휠이 빠져 있고요. 아래급인 기본 트림을 고르시면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 1열 통풍이 빠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차의 디자인을 떠나서 이런 편의 장비를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엔트리 트림 그리고 AMG 라인 트림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